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일단 더위 때문에, 산모분들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환자분들 중에서 여름이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방광 기능의 이상, 우리가 보통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소변이 조금 샌다든지, 이런 분들이 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한테 이제 아기를 놓고, 첫 번째 아기를 놓고 임신 기간 중에 좀 안 좋았다가 좋아졌는데, 두 번째 아기 놓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재채 기침할 때 소변이 새고, 소변도 자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여러 번 깨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굉장히 많이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혹시 예방이나 이걸 갖다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없느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을 오늘 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광 기능 이상이 어느 정도 자주 나타나냐 하면, 우리나라 여성분들,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50%, 60% 정도가 방광 기능 이상이나 요실금 증상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분, 증상이 있으신 분 10분 중에 1분 정도만 제 생각에는 병원에 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아기를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이제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방법은 오늘 빼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음주나 흡연이나 또는 지나친 카페인의 섭취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페인의 대명사는 커피죠. 그래서 카페인을 그럼 먹으면 왜 안 좋느냐? 카페인 자체가 그 신경을 좀 예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과민해져 있는 방광의 신경을 자극을 해서 조금 더 과민한 방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 거기다 추가를 한다면은 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 근데 그렇게 사실 카페인과 당을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음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생수 정도밖에 없죠. 포카리 스웨트나. 그래서 일단은 흡연, 음주, 지나친 음주, 카페인 섭취, 당 섭취 이런 것들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규칙적인 운동의 가장 큰 목표는 체중 감량이기도 하지만,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당연히 요실금 증상이나 방광 기능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골반이나 그 다음에 질이나 항문 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퇴화가 되거든요. 이 근육들을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활성화시키거나 강화시켜주면 조금 약해진 방광 근육이나 또는 요관, 요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받쳐주면 아무래도 방광 기능이 떨어지거나 요실금 증상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근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 근력 중에서 여러 가지 방광이나 골반이나 그 다음에 외음부 쪽이나 항문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근육도 같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광의 기능을,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 그냥 걷기만 걸어도 사실은 이게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항문 괄약근 쪽이라든지, 소변이 나왔을 때 소변 줄기를 4초에서 5초 정도 끊었다가 여러 번에 나눠서 보신다든지, 그런 운동을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쩌다 생각나서 하시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고, 매일 하시는 게,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은 이제 끊는 시간이거나 또는 항문 근육을 수축시키는 이런 케겔 운동의 시간을
처음에는 4초, 5초에서 시작하셔서 한 10여 차례 하시다가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게 초를 조금씩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초, 좋은 경우에는 한 번에 15초 정도를 참았다가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는 초 단위를 조금씩 늘려서 10번씩 하루에 서너 번 정도 꾸준하게 하시면 사실은 이게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기능 이상이나 요실금 증상을 막아주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매일 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을 만약에 참기 힘드시다.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 활동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8번 이상 정도 이상 소변을 본다 그러면은 방광기능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너무 자주 소변을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요 시간부터 4시간까지는 내가 한번 방광을 참아본다, 소변을 참아본다.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았다가 소변을 보시는 이런 운동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절대로 노화가 되지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계속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죽음에 다가갈수록 우리 몸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빠지는 상황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가는 방향을 조금 시간을 늦춰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노력들이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방광 기능 이상 또는 과민성 방광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이나 방법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